안녕하세요.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입니다. 요즘 핫플레이스 하면은 어디 먼저 떠오르세요? 어디? 뭐 연희동? 연남동? 망원시장. 요즘은 제일 핫한 데가 성수역 쪽입니다. 성수동. 이쪽에 막 팝업 스토어들도 많이 생겼고 맛있는 음식점들도 많이 생겼고 뭐 줄 서는 카페 같은 데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됐어요. 뭐 외국인 분들 놀러 오시면 성수 한 번쯤 또 놀러 가 보신다고 막 이렇게들 하시고, 그런데 이 성수역 팝업 스토어도 이렇게 뭐 사람 많이 들어가는 음식점도 그리고 카페도 아닌데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. 어딘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음식점만큼 카페만큼 팝업 스토어만큼 하다못해 티익스프레스 줄만큼 줄 이렇게 길게 서는 곳, 정체는 바로 2호선 성수역입니다. 지하철역이 들어가려고 줄을 서야 된다고? 무슨 일이야 하시는데, 이미 많은 언론에서 뭐 보도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성수역 3번 출구 들어가는데 10분, 20분 걸리고 이 줄이 막 길게 늘어서서 주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돼서 구청에서 뭐 경찰에서 사람 나와가지고 막 통제한다,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대책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, 출입구를 늘려야 된다. 3번 출구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서 기다리는 거는 출구가 작고 부족하고 에스컬레이터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, 이게 맞나는 좀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. 어쨌든 성수역 정말 사람 많습니다. 성수역 얼마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줄까지 서서 기다리는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요. 2023년 기준 하루 승하차객이 평균적으로 7만 8천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. 7만 8천 명 정도인데 2호선 전체로 보면요, 뭐 잠실역, 강남역, 뭐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이런데, 신도림역 이런 데처럼 많은 분들이, 훨씬 많은 분들이 타고 내리는 역들이 있지만, 성수역은 어쨌든 그 중에서는 중상위권 정도, 하위권 아니지만 막 10만 명씩 타고 내리는 역은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. 문제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뭐 이런 곳에 비해서 출구수가 좀 적습니다. 출구수가 일단 적고, 그리고 다른 전철역, 2호선 자체가 승객분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전철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4호선, 5호선 뭐 이런 상위권 역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성수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예를 들자면요, 명동역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하루에 6만 4천 명 정도가 타고 내렸고, 광화문역 같은 경우도 6만 한 2천 명 정도가 작년 기준으로 타고 내리셨는데요. 성수역은 그거보다 많습니다. 진짜 많더라고요. 저도 갔다 왔습니다. 성수역을 다녀왔는데, 진짜 줄 서는 사람들도 많고, 뭐 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고, 그래서 막 경찰분들이 엄청나게 막 이 유도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성수의 핫플레이스가 얼마나 많아서 이렇게 역까지 웨이팅을 서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, 정말 진짜 원인은 또 핫플도 아닙니다. 핫플이 아니라요,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그쪽에 이 직장인 분들을 위한 이제 업무 시설 있잖아요.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더라고요. 2013년 기준으로 성수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32곳 정도였어요. 옛날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부르던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요즘은 또 업무시설로 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, 이게 2013년에는 32곳, 그리고 올해 5월 기준으로는 67곳 정도로 늘었다라고 성동구청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입주업체 같은 경우에도 3배 정도, 이 11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3배 정도 늘었다라고 한 게 성동구청의 이야기고요. 그러면서 어쨌든 직장인 분들이 또 이렇게 퇴근하시면서 들르고 뭐 성수역을 통해서 빨리 또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. 칼퇴 또 6시 이렇게 쫙 하면은 최대한 빨리 역으로 가서 퇴근하고 싶으실 거고, 그런 분들, 또 성수동 관람하시고 관광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, 뭐 이런 분들이 몰려서 이렇게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이용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. 물론 제일 큰 축은 여행객보다는 어쨌든 출퇴근객들이 너무 많아졌다가 핵심이긴 합니다. 어쨌든 저는 지난주에 갔다 와봤고요. 안태기 기자님이, 우리 영상 기자님이 이번 주에 갔다 와 보셨는데요.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비가 또 많았기 때문에 이 줄 서는 게 훨씬 길었다 그럽니다.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날이 맑은 때여서 한 6시 반쯤에 줄 서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이랬는데,
안태기 기자님 가셨을 때는 7시 넘어서도 계속 이렇게 또 줄을 섰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어쨌든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. 성수역의 문제는 지금 이 수요가 너무 과다해서 여기 수용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늘어섰다라는 게 문제인데, 제일 큰 문제는요, 출입구를 확장해도 이 문제가 다른 곳에서 또 터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요, 성수역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4개예요. 4개. 4개가 있고 그 중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, 그런 곳들이 어쨌든 수요를 1차적으로 좀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게 되면은 1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승객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잖아요. 그렇게 해서 되려 승강장하고 이 마지막 대합실이라고 하죠. 이 대합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출퇴근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출구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확 늘어나게 되면은 이 줄 서는 게 승강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뭐 대합실에서도 이어질 수 있고, 아니면 더 위험하게 열차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요, 성수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철역보다 역의 승강장이 좁아요. 승강장이 좁고 계단도 적습니다. 성수역 승강장 폭 4.5m 정도? 그 정도 나와요. 제가 직접 가서 계산을 해봤어요. 줄자 들고 계산한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좀 비례로 재서 계산을 해봤는데요. 4.5m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 성수역에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성수역 이 2호선 뺑글뺑글 도는 노선만 있잖아요. 성수역에서 신설동을 잇고 성수역에서 이 2호선 기지로 연결하는 그 성수지선이라는 노선이 있거든요. 그 성수지선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수역에서 분기를 해서 성수역에서 이렇게 고가를 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분리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성수역에는 이 승강장이 이렇게 좁게 되어 있고, 이 선로가 다른 역인 2개가 있어요. 다른 역인 2개가 있는데 성수역엔 4개가 있는 거예요. 그만큼 승강장 사이즈에 손해를 보고, 이 승강장이 좁으니까 계단을 넓게 설치하려면은 승강장 중간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승강장 중간에 설치를 하면은 폭이 4.5m인데 폭이 4.5m면은 여러분 한 4, 5명만 서시면 꽉 차요. 4, 5명만 서시면 꽉 차는 사이즈예요. 그 사이즈인데 거기다 계단을 설치하면은 되게 좁을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성수역 같은 경우는 맨 끝에 2개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계단이 맨 끝에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. 그 2개만 설치가 되어 있는 이유가 어쨌든 승강장이 좁기 때문이고, 그러면 이 출구는 4개라 그랬잖아요. 출구 4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설계가 돼서 승객분들이 어쨌든 단시간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, 출구를 설치를 하면은 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. 지금도 성수역 퇴근 시간에 가보시면요,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.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계단 같은데 뭐 열차 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 없게 막 꽉 끼는 정도가 많이 발생합니다. 성수역 승강장 계단도 좁거든요. 다른 역들에 비해서 뭐 성수역 바로 앞에 뭐 건대입구역 이런 역은 환승역인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계단이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. 승강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m가 조금 넘고요.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수역의 요 출구만 만들어서 승객들이 막 올라온다 이러면은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.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고,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지역 주민들도 뭐 출구를 더 설치해야 된다, 출구를 추가로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들을 하시는데,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요, 이 줄 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앞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다시피 수요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. 수요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. 예. 이 에스컬레이터가 일정 시간에 특정 수 이상의 사람들을 절대로 못 올려보내잖아요.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는 일정하고 거기 한 번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언제나 정해져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고 계단을 놓는다 해도 특정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분명히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로 이 계단으로 바꾸거나 출구를 확장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. 뭐 더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까지의 이 한쪽 수요만을 늘려왔을 때 다른 쪽 수요가 풍선 이렇게 누르면 다른 쪽 부풀듯이 그런 사례들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
출구만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냐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너는 출구 만들어지는 것도 싫다, 이대로 줄 서는 거 두고 볼 거냐 라고 하실 것 같아요. 대안 있습니다. 대안이 있어요. 지금 이 성수역에서 줄을 서는 이유는 그 대부분의 철도 노선에서 문제 발생하는 원인들하고 비슷합니다. 수요의 한계치까지 어쨌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. 그런데 여기서 이 가득 들어찬 컵에다가 물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 물이 쭉 이렇게 솟아오르다가 어느 순간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물이 새잖아요.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 넘쳐나는 수요라도 좀 조절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제일 좋은 방법은 버스입니다. 버스. 왜냐하면 성수역 주변에는 지하철 다른 노선 당연히 없어요. 당연히 없고요. 버스도 성수역 주변에 서는 노선이 4개밖에 안 됩니다. 그 중에서 마을버스 2개, 시내버스 2개예요. 이 시내버스가 하나는 지하철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요. 하나는 지하철역으로 승객들을 도리어 몰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노선이에요. 마을버스는 뭐 더 말할 이유 없죠. 뭐 마을버스는 당연히 그 역으로 승객들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걸 거고요. 그러면 제일 빠른 해결은 버스입니다. 버스. 시내버스 노선을 일단은 성수역 주변에 많이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지금 버스가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도입이 어렵고 뭐 이런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. 전세버스 같은 거로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성수역에서 타시는 분들이 2호선의 역으로만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면은 주변에 환승역, 뭐 왕십리역이라든가 뭐 군자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강 건너서 뭐 삼성역, 봉은사역, 뭐 청담역 이런 역까지 또 갈 수 있는 그런 임시 셔틀버스 같은 게 좀 운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성수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2호선 지하철역들 그리고 다른 모든 호선을 통틀어 본 전철역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. 경전철 승강장하고 비슷할 정도예요.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역을 재구조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재구조할 필요가 뭐냐 하면 역을 좌우로 조금 더 늘린다든가 역을 뭐 2층으로 만들어서 뭐 승강장을 2층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한 층에 성수지선 신설동행 열차 다 있고 뭐 저기 뭐 그 내선순환 외선순환 열차 다 멈추고 그러는데 내선순환 외선순환 열차가 서는 승강장을 조금 분리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성수지선 열차들이 서는 승강장을 위로 올린다던가 이런 변경점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출구만 사실 만들어진다면 기존 역보다 좁은 승강장 그리고 기존 역들에 비해서 부족한 요 입출구 수 승강장과의 연결 편의가 좀 부족한 역 상황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어쨌든 땜질 처방이 아니라 굉장히 극약 처방일 수가 있어요. 극약. 진짜 역을 완전히 안 좋게 만드는 뭐 여러분도 이미 뭐 2년 전이라던가 뭐 여러 해 전에 이런 사고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좀 적절한 대안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성수역의 혼잡도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 뭐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몇 지구에 설치된 지식산업센터들은 자체적으로 또 셔틀버스로 운행을 해서 뭐 다른 쪽으로 이 수요를 분산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지식산업센터들이나 뭐 요 구 같은 데서 좀 전세버스 같은 걸 좀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 뭐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좀 직접 맞춤버스 같은 거 만들어서 뭐 다른 역까지 바로 이동시켜서 2호선의 혼잡도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줄어드는 거거든요.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성수역이 몇 주째 언론들의 막 주목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. 왜 그런 거 하면 지금까지 한 역에서 이렇게 과밀 문제가 불거진 적이 몇 번 없었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이 이제 전철이 붐벼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라는 사례들 생각해 보시면 옛날엔 그냥 2호선, 옛날에는 경인선, 뭐 9호선 아니면은 김포 골드라인 이런 식으로 한 노선을 전체적으로 찝어서 혼잡 문제를 지적을 했지 한 역이 갑작스럽게 혼잡도가 높아져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는
사실 저도 많이 접해보지 못한 문제고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언론인에서 더 주목을 하는 감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뭐 이런 혼잡도 관리 정책이 좀 정해지는 셈이에요. 정해지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좀 슬기로운 해결 방안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 지금 성수역이 어쨌든 이용객이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거든요. 지금도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뭐 지금도 뭐 여러 팝업 스토어라든가 점점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곳이에요. 왜냐하면 교통도 편하고 자동차 교통, 철도 교통 편하고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뭐 편의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.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지금이라도 좀 장기적이고 확실하고 항구적인 대책이 좀 나와서 앞으로 있을 혼잡도 관리 대책에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어쨌든 좀 성수역 관련된 문제가 좀 오래됐는데 뒷북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나오는 이 대안들이 뭐 출입구 건설 추진 뭐 이런 얘기라서 좀 그거에 답답해서 이렇게 좀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.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나올 소식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서. 지금까지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이었고요. 더 좀 유익한 이야기, 좋은 소식이라는 말 못하고 유익하고 좀 알찬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